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진료를 마감하고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강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4장 인체파동원리는 오작동원리 118쪽입니다. 뇌오작동. 그래서 오작동이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좀 용어가 생소하고 낯설어요. 오작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작동, 오작동의 관점에서 오작동의 의미는 고장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고장났냐? 이렇게 이제 의학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체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의 개념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사전에서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립이 어떤 이 인체파동 원리를 정복하는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인체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원상회복, 자연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원상회복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조물주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첫 아담과 이브의 몸 상태가 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신적인 존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죽었다.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럼 잃어버렸다는 관점에서는 우리 몸이 뇌하고 정신 또는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뇌하고 사지의 관점에서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원상의 기능, 즉 아담의 기능을, 첫 아담의 기능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 뇌고 머리고, 파괴된 것은 우리 몸이라는 거죠.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괴된 현재의 인간, 인류의 상태에서가 기능을 정작동이라고 한다면은 원상의 기능에서의 정작동, 뇌의 정작동은 뭐예요? 오작동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현재의 인간은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파괴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의 모든 것이 파괴됐다면 그게 뭐 정작동인데, 뇌만은 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의 기능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뇌가 바로 뭐예요? 오작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작동의 다른 말이 빨리빨리예요. 너무 많이 즉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급하게. 이런 급한 마음이 이게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는 원상의 첫 아담의 기능이 그런 존재였다. 신적인 존재였다. 신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원상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즉각적인 것. 빨리빨리. 많이. 빨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원상의 기능, 첫 아담의 기능이 그 당시에는 정작동이었지만은 현재 인간에서는 그 기능이 뭐예요? 오작동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뇌하고 사지, 정신하고 육체의 언밸런스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오작동의 다른 말은 불균형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비대칭인 거고. 그래서 원상의 기능은 어떻다? 대칭이다. 균형이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의 다른 말을 그냥 오작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오작동이라는 말에 너무 매여져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그 숲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인체파동 원리로 임상을 하고 17년 이렇게 18년 이렇게 살아온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대칭이구나. 다 균형이구나. 불균형도 균형이고 비대칭도 대칭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런 말들의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 이런 말들이 굳이 매이지 않더라.
하지만은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이 또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의 개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이해는 하시되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그런 문자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8조 원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정작동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오작동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우리 몸의 통증이나 기능이 치료되지 않고 더 아픈 몸이 되는 원인을 뭐라고 그런다고? 오작동이라고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오작동이냐? 뇌다. 그래서 뇌의 오작동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차가 담벼락을 박아서 담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일부만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만 복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벽돌이 20개 정도만 그걸 새로 교체하면은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벽돌 공장이나 이런 건 가게에다 전화해서 벽돌 20개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보내주세요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야? 급한 마음에 담이 무너졌으니까 빨리 벽돌 보내주세요 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줘야 되는데 얼마 보내드리면 될까요 하니까 아니 담벼락 무너졌다니까 지금 당장 빨리 보내주세요 이 말만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떤 통증이 생겼을 때 손목이 삐었을 때 뇌에 반응하는 식이 그런 식인 거죠. 나 손목 부러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치료해줘 이런 식인 거예요. 손목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손목에 약간 생채기가만 난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정도만 에너지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치료 물질만 보내면 되는데 손목에 약간 생채기가 났는데 뭐요? 손목이 부러진 것, 또 내지는 허리가 부러진 것처럼 또 내지는 이러다가 죽겠네 하는 식의 에너지, 치료 물질을 보내는 것이 우리 뇌에서 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는 담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담벼락 보수에 필요한 20개 정도가 아니라 담 전체를 보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벽돌 200여 개를 보내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냥 너무 많이 지나치게 한다는 거죠.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이 뇌의 오작동이다. 이게 우리 몸에서 통증, 즉 아픈 곳에 대응하는 뇌의 처리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곳에 치료 물질, 에너지를 너무 많이 또는 한꺼번에 보내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정체되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적절하게 2차선이면 2차선의 정도의 이 양의 차들이 와야 되는데 8차선의 정도의 흐름이 돼야 될 차들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잘해주려고 많이만 보내주면 빨리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많이 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잘해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돼요? 도리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오작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고치려고 용쓰고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고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도리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더 빨리 병들고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다 이게 바로 오작동이다. 인체파동원리에서는 왜 아프냐? 오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사람이 왜 죽냐? 천년만년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 몸에서의 오작동의 프로그램이다. 이 오작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해결책은 뭐냐? 이 오작동을 내려놓으면 된다. 빨리 많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 9급에서 시작해서 8급, 7급 또 실제 뭐 9급에서 8급으로 시험은 되지만 이게 최소 근무 연한이 있잖아요. 4년이라면 4년이란 기간을 채워야지만이 그 다음에 승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런데 뭐다? 급한 마음에 9급, 8급, 7급, 6급, 5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예를 들면 청년층 20, 30대의 표를 의식해서 어떻게 돼요? 낙하산식으로 뭐 1급이라든지 차관급으로 이런 등용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어변성룡, 물고기가 하루아침에 개천에 용이 나는 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꿈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한테는 또 어떻게 돼요? 절망감을 안겨주는 거다. 세상이 뭐예요? 로또를 바라고 부동산도 일확천금 한꺼번에 그냥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체파동원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야 이거 대박이다. 한 번에 그냥 모든 신분 상승,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작동이다. 우리 몸을 뭐한다? 파괴시킨다. 결과적으로 욕심이나 욕망이 하나의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 중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준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인체파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새삼 이게 반환점을 돈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로또가 없다, 일확천금이 없다. 다시 말해 한꺼번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오작동이다라는 것을, 우리 몸을 파괴하고 병들고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성실이거든요. 성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 나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즉 꿈을 꾸지 않으면은 현실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로또를 복권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산에 오른다라고 했을 땐 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레스트를 오른다라고 했을 때 비행기 타고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뒷산부터, 까치산부터, 제천에 따지면은 용두산을 오르고 월악산을 오르고 한라산을 오르고 백두산을 오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맷집이 생긴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지, 한꺼번에 바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지는 그런 4, 5천 미터 고지를 오를 때는 고산병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꿈을 꾸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오작동으로 우리 몸이 작동한다. 아프신 분들도 뭐예요? 침 한 번 맞아서 낫으려고 그래요. 약한제 먹고 낫기를 바라는 거죠. 몇 번 맞으면 돼요. 약한제 먹으면 낫나요? 이런 식인 거다. 이런 게 다 바로 오작동이다. 이런 오작동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작동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빨리빨리, 많이가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뭐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에서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인체파동을 해서 말하는 오작동이라는 말이 생소하지만은, 달리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이런 시수 한쪽으로 내려가는 개념이다. 용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 해결책은 시소의 반대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다면은 그 답은 뭐다? 그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부 다 대학이 목적이다, 서울대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서울대를 안 가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로 가니까 박 터지니까 그쪽의 경쟁률이 치열하지만은, 대학을 가지 않고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21세기, 22세기는 이제 식량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자원 전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무조건 대학으로 너도 나도 가는 학벌주의가 답이 아니다. 그럴수록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몰릴 때 그 답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다, 자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이 인체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의 해결책이다. 그게 달리 얘기하면은 대칭이고 균형이에요. 이 대칭이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가 좋습니까? 예를 들면 화석볼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지압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뭐 소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지엽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다. 전체를 보고 숲을 보라. 우리 몸이 아프고 망가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작동이다. 한 치수 한쪽으로 너무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다뉴브강에서 예전에 단체 패키지 투어를 갔을 때 이게 전복이 되고 했던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의 한쪽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전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나눠서 분산이 돼서 50대 50이라든지 60대 40이라든지 이렇게 간판 위에 나눠서 분산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피해가 줄일 수 있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망조는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가 필요하다. 균형추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법이라는 개념도 그렇잖아요. 이게 검찰인가요? 법원인가요? 이게 보면은 여신이 저울추를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선과 악, 참과 거짓, 예를 들면 자와 우,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적절히 뭐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세상은 뭘로 작동하느냐? 이 균형으로 작동한다. 인체파동 원리는 지구의 원리, 우주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프랙탈이라는 개념도 뭐고 오작동도 다 뭐다? 이런 균형이다. 대칭이다 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해와 달, 너와 나, 선과 악,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대칭이다, 균형이다, 거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선만으로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빛이 있지만은 그 빛이 비치는 곳은 밝음이지만은 빛이 다 다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악이 없는 선한 사회만 살겠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또한 뭐라고? 용을 쓰는 거예요. 오작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빨리 고치려고 하는 인체의 노력, 뇌의 노력이, 뇌의 과민 반응이, 뇌의 과잉 반응이 오작동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뇌의 오작동을 줄이는 게 뭐예요? 빨리 많이가 아니고 천천히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뭐 하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브레이크를 걸어라. 엑셀레이터가 답이 아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어도 금방 낫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발목 삐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안 아프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았다라고 생각해요. 상처가 아물면은 다 나았다라고 한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어도 나은 게 아니다. 그 상처의 아픔은 고스란히 심장에 박혀 있다. 상처가 나도 오래 고생해야 아문다.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일반인들 생각은 뭐예요? 안 아프면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겉이 멀쩡하면 속도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곳을 만졌을 때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만지면 대부분 발목 삔 데가 어떻게 돼요? 악할 정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프다. 근데 다시 말해서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게 눌러서 아프다라고 그래요. 또 내지는 아니 그렇게 눌러서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누르면 다 아프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은 인체파동 원리 관점에서는 만져서 아프다면은 그 자리는 건강하지 않다.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다 누르면 다 아프던데요? 그럼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다 안 좋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안 아프면은 뭐 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픈데도 예를 들면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줄 착각하는 것이 제2오작동이에요. 분산과 확산, 희석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너나 나나
예를 들면 기가 한쪽이 없는 원숭이 집단에서는 빼면 돼요. 모든 기가 두 쪽인 원숭이가 뭐라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받듯이 너도 나도 다 뭐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다 환자니까 그냥 다 정상이라고 인식하자는 거죠. 그게 아니다. 진짜 건강하다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밸런스를 균형을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전후 대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고치려고 발목으로 용을 쓰기 때문에 붓는 거다. 용을 쓴다는 말이 치료 물질을 뇌에서 그쪽으로 빨리 많이 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붓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오작동이라는 것은 필요한 양보다 너무 많은 힘을 써서 너무 빨리 해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합리함, 부작용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주고 빨리 해주고 또 안 되는 걸 어떻게 돼요? 프리패스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대우해준다, 잘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원상의 회복 능력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가지고 한꺼번에 빨리 많이 해주려고 내가 아픈 곳으로 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함, 부작용 또는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오작동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뭐야? 시소를 예로 든다면 시소 한쪽을 어떻게 돼요? 이게 균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게 이게 오작동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적절이잖아요. 천천히인 거죠. 그래서 편식도 오작동이다. 과식도 오작용이다. 예를 들면은 어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오작동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현재에 있어서의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마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거기다 도박을 판을 거는 거지 또는 내지는 관람객으로서 어떻게 돼요? 보는 거죠. 누가 선수가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내 대신 뭐예요?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그다가 감정을 이입시켜서 왜? 내가 그걸 할 줄 아는 실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그걸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제명에 못 사니까 내 대신 뭐예요? 살아줄, 내 대신 죽어줄 대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에 환호하고 운동선수의 열광을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그 환호와 열광을 보내주는 대신 그 스타들은 뭐를 대신 바쳐요? 대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얻는 대신 뭘 잃는다? 건강을 잃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가는 대신 뭐예요? 또 그걸 얻지만은 또 반대편으로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소 원리다, 균형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네. 예. 그래요. 뭐 제1오작동, 제2오작동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선 예를 들면 제1오작동은 이게 이렇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 아주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원상의 기능인데 한쪽으로 뭐예요? 쏠리는 거. 그래서 계속 쏠리잖아요. 이쪽 계속 가면 더 불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제1오작동이다. 제2오작동은 뭐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가서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는 상태,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제2오작동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원상의 평형 균형이 아니고 어긋난 균형이라는 거지. S자 모양. 예를 들면 목이 틀어지면 어디도 틀어져요? 목을 바로 잡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균형 상태인데 어떻게 돼? 목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 척추가 만곡을 이루듯이 허리가 틀어지는 거죠. 이게 무릎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팔이 굽는다든지 이런 어긋난 균형 상태. 다만 이런 어긋난 균형 상태도 뭐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균형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즉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줄 착각하니까 하는 거. 왜 안 아프니까? 안 아프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즉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오작동한다는 거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을 오작동이라고, 그걸 제2오작동이다 라고 한다. 어긋난 불균형 상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오작동이나 프랙탈이나 다 뭐라고요? 대칭이다.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말은 그 성질이 똑같은 성질이 계속적으로 포개진다라는 대칭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고, 또 내지는 오작동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비대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도 뭐가 전제돼야 된다? 대칭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양을 하면은 또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임팩트. 그 임팩트가 뭐예요? 제1오작동이에요. 익숙함은 뭐예요? 제2오작동이고, 새로운 거, 신선하고 자극적인 거, 이게 제1오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이 다 뭐예요? 이런 오작동으로 설명이 된다. 달리 얘기하면 균형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